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레알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한 달 만에 나선 리그 경기에서 비아레알에 패했다. 마스카렐과 사무 코스타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선 경기였는데 사고를 실점했다. 발렌트와 라일로, 마페오 등 리그 상위권 수준의 수비 라인을 가동했지만 워낙 공격적인 운영으로 인해 수비 라인의 부담이 컸다. 전반기를 6위로 마치며 챔스 진출을 기대 중이었는데 슈퍼컵 부진에 이어 코파델레이 탈락, 리그 완패 등 흐름이 좋지 않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알라베스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바르샤전에서 패하지 않는 등 전반기 마지막에 무패를 달리며 휴식기에 들어갔는데 리그 재개 이후 바야돌리드와 알라베스 등 하위권 팀들에 패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결과가 필요하다. 로셀소가 징계에서 돌아오기에 에잘조우리, 포르날스와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부상을 벗어난 로카가 중앙 미드필더로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마요르카는 무리키와 사일 라린, 아부돈 등 기회를 골로 연결할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 저하로 인해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알티미라와 마르코 로카가 중원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페레이라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코모 1907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모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다. 비록 센터백으로 나선 골다니가가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스트레페자와 디아오 등 이성 공격수들이 맹활약하며 시즌 최다인 사고를 터뜨렸다. 쿠르토네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잘 끌고 다니기에 이선의 기회가 자주 나왔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연승에 도전한다. 상대가 강팀이지만 최근 홈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는 등 분위기가 좋다. 아탈란타는 우승 경쟁 중인 나폴리에 패하며 길게 이어온 무패 행진이 끝났고 인테르에게 2위 자리도 내줬다. 그러나 주중 챔스에서 슈투름 그라츠 상대로 5대0 승리를 따내며 반등에 성공했다. 레테기와 데 케텔라이르, 루크몽고, 파살리치 등 공격 자원들이 모두 골맛을 보며 특유의 폭발적인 화력을 보여줬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코모가 안정적인 홈 경기력으로 강등권과 격차를 벌리며 잔류로 가고 있지만 승리가 간절한 아탈란타 상대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레테기가 돌아온 이후 연속 경기 골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파살리치와 사마르지치, 데룬 등의 중원 지원이 있을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첫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다음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3위 추격에 실패했다. 보움 원정에서 3골을 뽑아내고도 승리하지 못했는데 세스코와 루이스 오펜다 등 주전 3톱 중 2명이 결장한 여파가 컸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오펜다와 세스코가 징계를 마치고 돌아오기에 감독이 원하는 풀 전력으로 나설 수 있다. 레버쿠젠은 리그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인 미넨을 맹추격 중이다. 체코 국대 주전 스트라이커의 위력을 보여주는 시크가 12골을 기록 중이고 팀의 에이스인 비르츠는 10-10에 근접했다. 부상자가 있지만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기에 여파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단 주중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의 기세를 살리지 못하고 아틀레티코에 패하고 돌아왔다. 접전을 본다. 레버쿠젠이 원정에 불리함이 있지만 라이프치히보다 하루의 휴식을 더 취했기에 체력적으로는 더 나은 상황이다. 단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오펜다와 시몬스, 세스코의 3톱이 경기 내내 공격의 기여를 올릴 홈팀 상대로 리드를 잡긴 어렵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이어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베르더 브레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흐름이 매우 좋지 않다. 리그 재개 이후 나선 3경기를 모두 패했고 주중 볼로냐 원정에서도 패배하며 4연패 중이다. 부상자가 어느 정도 돌아왔기에 충격이 더 크고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절실하다. 홈이기에 최전방에 나설 기라시 외에도 브란트와 은메차 등이 공격의 기여를 경기 내내 올릴 것이고 그로스가 중원에서 패싱 게임으로 최전방의 공격수들을 살릴 것이다. 최근 챔스 패배 이후 누리 사인 감독이 경질됐다. 브레멘 역시 도르트문트와 비슷한 분위기다. 지난 라운드에서 하위권 팀인 아우크스에 패하는 등 홈 연전에서 승점 1점에 그쳤고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마빈 투쿠시와 그릴 등 투톱은 위력적이지만 수비가 무너진 모습이다. 전반기 잘해줬던 스타크와 프리들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두쿠시의 공중볼 장악이 있을 브레멘의 역습도 분명 위력적이다. 그러나 홈팀은 바이노기튼과 리에르손 등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상대 수비를 넘어설 측면 자원이 있다. 주중 경기가 있긴 했지만 충분히 휴식했고 그로스와 레이나가 중원을 장악할 홈팀이 승리하고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연승에 성공했지만 원정 연패로 인해 순위가 다시 하락했다. 홀슈타인을 잡고 기분 좋게 시작한 후반기였는데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 등 순위 경쟁팀 상대로 연속 사고를 허용했다. 긴터와 퀴블러 등이 수비진에 나서는 백포로 임했는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지 못했기에 이 경기에는 라인하르트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백스리로 수비 진영의 숫자를 더 늘릴 것이다. 미네는 마인츠 원정 패배 이후 라이프치히와 볼프스 등을 제압하며 4연승 중이다. 레버쿠젠이 엄청난 페이스로 추격 중인 분데스리가기에 앞으로도 더 연승을 이어가야 한다. 주중에 네덜란드 원정을 다녀왔기에 체력적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마티스 텔과 뮬러, 게레이루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주중 챔스 경기에서는 페에노르트에 패했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프라이부르크의 홈 경기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최근 미넨의 페이스가 워낙 좋기에 원하는 경기 내용을 가져가기 어렵다. 킴미히와 고레츠카 등 독일 국대 중원 듀오가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올 것이고 무시알라와 사네가 2선에서 케인을 지원할 미넨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우크스는 위기가 될 것으로 보였던 원정 연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잔류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연패를 당했다면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수비 후역습으로 성과를 냈다. 최근 투톱으로 나서며 공격을 이끄는 마우리스와 에센데가 기회를 잘 골로 연결했고 하우레우의 리드 아래 상대 공세를 막아냈다. 야키치와 레우베차이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하이덴하임은 그나마 준수한 후반기를 보내고 있다. 직전 라운드 홈경기에서 장파울리에 패하긴 했지만 상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냈다. 레오 시엔자와 파이링거 등이 나선 공격 라인이 시너지를 내며 기회를 만들었고 쇼프너가 패싱 게임의 질을 높였다. 단 강등권 순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비가 더 안정을 찾아야 한다. 접전을 본다. 원정 연승에 성공한 홈팀의 기세가 좋은 건 사실이다. 최전방 공격수인 에센데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만들고 있고 레우베차이가 공격 상황을 잘 이끌고 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로 나설 쇼프너가 전체적인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팀을 조율할 하이덴하임이 쉽게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